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 상황 파악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겪어본 상황이라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한 외국인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나라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한류의 세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딸은 안타깝게도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저는 딸에게 차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고, 아빠가 먼 곳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제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몫까지 하며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일에 치여 딸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와의 거리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어디로 갈지를 정하기 위해 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러자 딸은 바다랑 산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유럽 내에서 여행지를 찾으려 했지만 산과 바다가 모두 잘 어우러진 곳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SNS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추천하더군요. 중국과 일본도 추천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한국에 가자고 했더니 딸은 단호하게 한국은 싫어, 일본에 가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친구가 일본에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친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저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 일본으로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여행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여행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일본을 무사히 여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풍경과 일본어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딸은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지나가는 일본인들에게 스웨덴어로 말을 걸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걸어 당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딸에게 따뜻하게 반응해주기를 바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행을 하며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카드 사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쿄의 한 초밥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에게 다양한 음식을 경험시켜주고 싶어 모둠 초밥을 주문했는데 첫 번째 초밥을 한 입 먹은 딸이 그대로 뱉어버렸습니다. 생선의 식감이 질기고 특히 고추냉이가 너무 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초밥 요리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인상을 쓰며 딸에게 일본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말투는 분명 화가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무서워하며 제 옆에 꼭 붙었고 저는 계란초밥을 추가로 주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생선을 살짝 익혀서 주거나 고추냉이를 빼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딸은 초밥 10개 중 단 2개만 먹었고 저는 나머지를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복잡해 길을 찾기가 어려웠고 많은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딸은 피곤해하며 다리가 아프다고 짜증을 냈고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앞에 앉아있던 일본인이 제 딸을 보며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전철이 조용한 것은 알지만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건
한 나이 든 남성이 제 딸 앞에 서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안 되냐? 라고 영어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한 말 같았는데 딸은 이미 체격이 커서 제가 안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일본어로 화를 내듯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위협적인 분위기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엄마, 집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이어가기로 했고 다음 행선지를 한국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과는 전혀 달랐던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에서의 여행이 끝난 후 저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편리하고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딸과 함께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딸이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점원이 먼저 다가와 아이가 먹기에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딸이 한 입을 먹었는데 역시 조금 매웠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덜 맵게 조리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점원은 괜찮아요. 다시 조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일본에서 초밥집에서 겪었던 경험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배려가 여행의 경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딸도 한국 음식은 비교적 잘 먹었고 덜 매운 버전으로 나온 음식은 더욱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날부터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어디를 가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금 결제가 많은 곳이 많았고 시스템이 다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식당, 카페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심지어 무인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도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기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언어 설정이 가능했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는 느리게 조작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여행하는 내내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덕분에 더욱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더욱 발전한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유럽도 한국처럼 디지털화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버스에서 있었습니다. 딸은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다리가 아프다 라며 불평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딸이 또 다리가 아프다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앉아있던 한국인 할머니가 딸을 향해 손짓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시는 듯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곧 내리시려나 했는데 예상과 달리 5정거장이나 지난 후에야 내리셨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배려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본에서의 지하철 사건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울자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받았고 자리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딸도 기분 좋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한국의 날씨가 예상보다 무더워서 등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갔고 딸은 해변에서 발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재방문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관광지도 물론 좋았지만
가장 큰 매력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딸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종종 엄마, 우리 다시 한국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서의 여행은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행했음에도 전혀 다른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에도 불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서 더욱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한류의 세계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